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실까요? 을사늑약 후 박재순이 참정 대신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세웠으니까 또 이러고 보면은 그 공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종실록을 이래 살펴보니 고종 당시 1905년 11월 28일자 기록입니다. 28일자 기록 보니까 외부 대신 박재순은 임용되었다. 무엇에? 의정부 참정 대신에 임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농공 행상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은 박재순이 물꼬를 터준 거죠. 이또 이러면 애기 뭐라 했는가? 뭐라 했죠? 황제 폐하께서 명령이 계신다면 몰라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황제 폐하께서 당신들에게 위임했지 않소?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느 말이 맞는지는 좀 더 많은 사료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말이 계기가 돼가지고 박재순이 서서히 인정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니까 개별 맨투맨 해유 책에서 이완용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완용이 선봉이 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을사 오적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오적들이 도장을 찍게 만드는 그 원조가 박재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재순보다도 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완용이죠. 그래서 이 기록들을 매천야록이라는 이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저는 필요한 부분은 가끔 참고를 해봅니다만은 이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박재순이 보면 참정 대신이 됐거든요. 여기도 박재순이 참정 대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11월 22일 날 그가 참정 대신 올라갔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는 11월 28일 날 기록에 이때 임용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매천야록을 썼던 황해는 주변에 많은 선비들이 중앙정보에 대한 인프라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곧 될 것이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썼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미 박재순이 내정이 되어 있고 발표가 보시는 대로 28일 날 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런 걸 봤을 때에 전라도 구례 쪽에 계셨던 이 황현 선생이 갖고 있는 정보력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박재순입니다. 됐죠? 그 다음 박재순, 이완용 등의 상소문입니다. 자, 이 상소문이 지금 보시면은 1905년 12월 26일 날 올라간 상소문입니다. 이 상소문 굉장히 깁니다. 그 긴 문장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박재순이 요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철 5.25의 을사 오적 암살단도 만들어지고 기산도 같은 사람들이 오적단에 대한 뭐랄까 죽인다는 어떤 행동을 개시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오적을 처단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도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올린 상소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 상소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또 실록을 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실록은 언제 썼느냐? 고종실록은 고종이 돌아가시고 6년 후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30년대 중반쯤 돼서 이게 써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썼느냐? 이왕가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왕가직이라는데 그 이왕가직의 장은 장관급이죠. 고선 친일파 맡았죠.
그리고 한때 이완용의 아들 이황구도 그쪽에 관리를 했고 주요 직책을 맡아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럼 이 이왕가 쪽에서 썼고 거기 차관이 일본이죠. 일본인. 그러니까 이 왕실의 당시 조선왕조실록은 일본이 그래갖고 친일파가 그래갔기 때문에 친일파 유리하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전혀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실록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고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이죠. 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실록에 올라있는 그대로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맨 첫 번째 사료입니다. 신들이 지금 은년 반거 우 묘당지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들이 지금 우리가 이 묘당에서, 묘당은 뭐냐? 행정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뭐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요 행정부서를 말합니다. 이 묘당에서, 즉 행정부서에서 높은 자리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을사오적에서 나쁜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고 있느냐? 우리도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었었고 또 우리보다 이 지금 현재 올라오는 상소 내용보다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보세요. 자, 신들이 묘당의 높은 자리에서 버젓이 앉아있는 것은 비무치하라. 염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무슨 할 말이 있냐. 자, 몰래 시국을 살펴보건대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때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욕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신들이 근자의 상소문들을 보고 취합해 살펴보니 거기에는 탄핵하고 우리의 죄를 논열, 즉 제명을 쫙 늘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 탄핵하자고 논열을 쫙 해놓은 걸 보면은 우리 스스로, 자 보죠. 신들이 스스로 죄들을 논열해서 폄하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들이 잘못한 내용들을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잘못한 게 있다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고 이렇게 다 밝혔는데 아니 지금 상소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택도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우리도 정말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중간쯤 또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새로운 조약의 주 내용들을 말을 하자면은 새로운 조약의 주요 내용들을 말을 하자면은 자, 그것은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다. 보세요. 독립이라는 칭호가 바뀌지 않았고 개편되지 않았고 제국이라는 이름도 옛날 그대로이며 종사도 안녕, 즉 종사 안녕도 그대로이며 황실의 존엄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 외교 한 가지 일은 잠시 림방, 그죠? 이웃나라에 맡겨놓았을 뿐입니다. 그 잠시 이웃나라에 맡겨놓았을 뿐입니다. 자, 그것은 기다렸다가 우리가 부강해지면은 기다렸다가
우리가 기다렸다가 부강해지면은 색한 유일이다. 일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 오래 살겠다. 그죠? 생각이 너무 편합니다, 지금. 잠시 맡겨놨을 뿐이고, 우리가 힘이 강해지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이 조약이죠. 하물며, 금일, 창성지, 약야라. 하물며, 이것은 금일, 새롭게 체결된 조약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 조약이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뭘 말하느냐? 아니, 지난번에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도 있고 한일 협정서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을사조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임을 왜 우리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를 부풀리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바로 보세요. 놓지 않습니까? 자, 그 원인은 작년에 체결되었던 데 있다. 작년에 뭐가 체결됐느냐? 보세요. 의정서, 그리고 협정서입니다. 의정서와 협정서 거기에 근원이 돼가지고 을사조약까지 왔다. 이런 거죠. 근데 왜 우리한테 다 책임을 씌우지? 이거를. 자, 그리고 근본에 특별히 성립된, 즉 성취된 결과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이번에 을사조약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그 연원은 의정서와 협정서에 있다. 그래 놓고 우리를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참 억울합니다. 폐하.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은 한일 의정서와 한일 협정서 때문에 그 연장선서를 특별히 입을 한번 더 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11월 15일 제차 황제를 배할한 후에, 그러니까 또 히로부미가 황제를 두 번째 배할한 거죠. 그죠? 배할한 후에 비상사안을 제출했는데 그 자리에서 황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폐하께서는 즉각 답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자, 정부에 위임하였소. 정부에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정부는 뭘 말하느냐? 조선시대 같은 의정부가 되겠죠? 우리 당시에 이 대한제국의 행정부의 최고의 어떤 집행부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 위임했으니까 대신들이 알아서 결정하세요라는 답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문제가 돼가지고 고종이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왜 강력하게 거절을 안 했지? 왜 밑에 대신들한테 위임했지?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실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요즘 고종에 대한 을사늑약의 매국적 행위가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부분을 논문을 쓰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왕조실록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11월 15일자 기록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박재순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또 히로부미에 앉아가지고 단독 대화를 할 때 11월 17일이죠. 그죠? 밤에 밤 11시 경이죠. 이때에 황제의 명이 있다면 몰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또 히로부미가 그 말 딱 꼬리를 물고 아니 대한제국은 황제국가요? 전제군 주제지 않소. 그러면 황제가 이미 위임했는데 왜 당신이 그걸 거절하느냐? 그럼 이제 거절할 맹물이 없네. 그럼 당신 예스네. 맞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박재순이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 넘어가다가 이게 사실은 성인 한쪽이 됐고 나중에 사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완용을 만나겠죠. 이완용을 만날 때 이완용에게 박재순이 허용했다, 승낙했다
라고 하니까 이완용이 이 공을 자기가 뺏길까봐 두려워한 것 같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을사오적의 최선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은 모든 책임을 이완용이 아니라 박재수에 질 수도 있습니다. 왜? 황제 폐하께서 성낙이 계신다면은 몰라도라고 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5명이 맨 처음에 만나니까 박재순 성낙했다, 이완용 성낙했다는 식으로 만났으니까 바로 거의 통과가 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기록은 왕조실록의 내용입니다. 약간 의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왕조실록은 고종이 돌아가시고 15, 16년 후에 1930년대 중반에 이것이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증언했던 것은 조선시대처럼 실록청이 아니라 사관들이 사료를 가지고 참 놓았던 그런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료가 아니라 이왕가라는 특별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왕가의 장관은 친일파죠. 한때는 여기에 종료지책의 이항구가 이완용 아들이죠. 여기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관이 일본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록을 일본에게 유리하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해볼 수는 있으나 우리 조선시대 실록청의 사료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또 약간 의심스럽지만은 어쨌든 이 내용은 충격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실래요? 자, 중현이 아래기를, 신중현이 아래기를 지금 학부 대신께서 아래인 것은 후에라도 반드시 허용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 한 가지 질문의 말이라도 만들어서 훗날 준비하는 데 여지가 없도록 하는 데에 불과하다. 그죠? 없도록 하는 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황제께서 당신이 지금 본명이 위임했다라고 안 했나?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다음에 문제 여지가 없도록 질문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황제 당신께서 하교하기를, 보세요. 황제가 하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즉 이 모든 의사지규, 이 모든 것은 의사지규례가 있다. 이 일을 진행한 데는 모든 규례가 있다. 그러니까 무소 구해하라. 그거 구해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대신들이 한 말을 오히려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질문할 요지라도 다음에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니까 황제 당신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의사에는 규례가 있고 그러므로 거기에 구해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참 충격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말을 하니까 구해질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이때 여러 대신들이 아뢰기를 모두 중현의 생각과 약상방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폐하 정말 그것은 조심스럽게 질문이 될 만한 내용이라도 한 가지 만들어서 다음에 어떤 문제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같은 생각이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황제께서 뭐라고 했었냐? 황제가 또 하교하시기를,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조약의 초고는 어디에 있으며, 그죠? 자, 이 조약의 초고는 어디에 있으며.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조약 초고 어디 있노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으며. 그 조약 중에서 보세요. 자, 그 조약 중에서 어디를 고쳐야
하겠습니까? 그 조약 중에서 어디를 고쳐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황제가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자, 이하영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그죠? 보세요. 이하영이 자신의 회중,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품고를 찾아내어서, 그죠? 자신의 가슴에서 품고 있던 것을 찾아내가지고, 일본 대사가 준 조약안을 그 자리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세요. 자, 일본 대사가 준 조약안을 봉진우 연중이다. 연석이라는 거죠. 그래, 여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폐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가 그때 보여주지 않습니까? 폐하 기억나십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또 이완용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완용이 나아가서 아뢰기를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보면은 이 조약의 제3조 통감부 지하, 제3조에 보면은 통감부 하에서 명확하지 않은 말이 있다. 명확하지 않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뭐냐? 외교라는 글자 두 글자를 보면은 명확하지는 않다. 왜 명확하지 않느냐? 이 조약은 훗날 무궁한 우환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폐하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훗날 위험한 일을, 우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외교권을 돌려받는다 해도 우리나라가 실력이 있고 없고 그리고 조만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조만에 따라서 자,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호하게 해놨다. 우리나라가 실력이 있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다. 정말 위험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자, 거기다가 이 조약 근본 불가 강정연한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조약의 내용 문구를 지금 이번에는 억지로 고치지는 못하지만은, 연한을 정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언제까지 돌려받는다는 연한은 정하지는 못하지만은, 그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불가 강정연한이 됐잖아요. 그죠? 강제로 연한을 정해서 돌려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당하고 못 순되는, 즉, 그렇다고 부당하고 모호한 내용을 그냥 두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폐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완용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황제 폐하께서 하교하시기를, 그 말에 하교하시기를, 그렇소.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소. 짐도 고쳐야, 자, 고치는 겁니다. 고쳐야 할 곳이 있다고 봅니다. 황제 당신께서도 고쳐야 할 곳이 있다고 했지 않소? 그래가 명령행위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세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문장의 첫머리 그래서 전년자행이다. 전년자행이다. 이 뭔가? 모든 것은 스스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황제 당신께서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냐니까,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뭘 고쳐야 되겠느냐? 폐하. 그러니까 첫머리에 있는 전년자행이라는 이 네 글자 굉장히 걸린다. 이거 네 능력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니냐. 나도 그거 진짜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자행이라는 네 글자는 이 구절에서 보세요. 의매 거야라. 바로 지어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에서 의말 거야. 여기에서 글자를 지어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 어때요? 고종이 분명히 성낙을 했고 거기에 제하라는 이야기를 지워버리라는 것까지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말 거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우리만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죄가 없다니까요. 당신께서 우리의 지금 위임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한번 더 살펴보자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질문한 말이라도 한 가지라도 만들어서 보자 했는데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아까 뭐랬죠? 자, 이 모든 것은 의사지규다. 이 모든 것은 의사의 규례가 있으니까 무소구해라. 그거 구애할 필요가 없어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가면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이 말에 대해서는 친일보성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모든 책임은 고종 당신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조금 전에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조선 왕조실록 고종본과 순종본은 조선 왕실 문화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죠. 왕실 문화유산에서 그 두 부분은 빼고 올렸습니다. 왜 뺐을까요? 이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선시대 때의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특히 일제강점기 때의 실록들은 일본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일본인 이왕가를 이끌어가 일본인 핵심 멤버들이 이왕가를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이왕가의 장관직은 우리 친일파 어떤 관료지만은 거기에 차관의 그 실무를 받아보는 차관은 역시 일본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또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완용과 박재순이 올린 상소문에서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럽니까? 라는 내용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공개해 주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이 맞다는 우리가 왜 조선왕조실록에서 문화유산을 등재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이 아니라 유네스코 문화재 등록에 조선왕조실록을 올리면서 고종 부분과 순종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했을까? 아마 이 내용은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